자, those who argue against keeping animals as companions. 자, 일단 those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고 who argue,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장을 하는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거? 동반자로서 동물들을 기르는 것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러한 관행이 is motivated by a selfish human need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욕구라 하니까 to dominate and control members of other species, 다른 종 구성원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니네가 동물을 지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래서 to support their argument,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companion animal keeping point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은 포인트, 지적합니다. 그러한 많은 예시들에 대해서 지적한다. 근데 여기서 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언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예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예시들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그들의 동물을 다루는데 뭐 하는데 다룬다고요? patronizing 하거나 아니면 controlling 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patronizing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뭐 선심 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심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요. 자, 잠깐 올라갈게요. 자, 선심 쓰거나 아니면은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동물을 다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substitute가 나왔잖아요. 동사 두 번째예요. 동물들에 대한 애정, 인간의 애정을 위한 동물의 애정을 대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을 동물에 대한 애정으로 뭔가 대체한다는 얘기는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 세 번째, 사용하는데 동물을 뭐로서 사용하더라? surrogate child로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surrogate란 말이 대리의 이런 뜻이거든요. 대리하는 아이들로서 동물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그 결혼 안 한 싱글들이 보면은 나중에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기는 좀 적적하고 하니까 항상 키우는 게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호칭 부를 때 항상 뭐라 그래? 엄마가 아빠가 뭐 잘 있어 알겠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대접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that many animals are abused. 자, 그러한 많은 동물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대신 그러한 많은 동물들이야. 그러한 많은 동물들. 자,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그러한 많은 동물 하면 대시 들어가면 안 돼. 도주가 들어가야 되죠. 자,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입니다. 전체 주어입니다. 자,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주인에 의해서 무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것은이니까 얘가 지금 주어예요. 접속사 that을 이용해가지고 뭐뭐가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is 뭐다? 문서화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주어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지문이 변형되면 가주어 진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a documented fact that many animals are abused,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that부터 해가지고 어느까지를 앞으로 빼버렸느냐? 내 생각에는 이 필자가 이 말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나봐요. 방금 음향 지원됐습니다. 박인영씨. 권나영의 뭐 째는 소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관점, 즉 the view that keeping animals, 동물들을 반려자로서 이렇게 기르는 그러한 관점은
may violate 위반할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The right of animals 동물들을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을 동반자로서 기르는 것이 동물들의 권리를 위반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관점은 좀 더 뒷받침이 되어집니다. 무슨 사실에 의해서. 무슨 사실? 뒤에 보니까 the laws in most societies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런 법들이 동물들을 뭐로서 다룬다고요? 이 단어를 일단 별표칠게요. 재산. 그러니까 동물을 일종의 재산으로 다룬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동물을 소유물로 또는 재산으로서 여긴다는 것으로 그런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도 분명히 생명체인데 얘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뭐랑 똑같은 거면 노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the manner in which animals are kept and treated is 얘가 주어고요. in which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까지가 이제 끊겨지는 관계적인데 자, 동물들이 다루어지는 또 길러지는 이러한 어떤 방식은 as considered 뭐라고 여겨지더라? to be largely 주로 무엇에서 the discretion of the owner 그러니까 주인의 그러니까 소유자의 어떠한 discretion 결정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여기서 비동사는 뒤에 전치사 within이 있기 때문에 뭐뭐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there are few legal limits 법적인 제한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few란 말에 포커스 둬야 됩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placed on 무엇에 관해서 놓여진 어떻게 동물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해석을 일단 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법적으로 뒤에 복수명사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포인트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퓨가 맞느냐 리틀이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부터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지금 동물에 대해서 동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고 아까 우리가 그 10강 2번인가 3번인가 거기서 봤을 때는 동물을 기르면은 뭔가 외로움을 뭔가 좀 달래준다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두 지문이 동시에 다 나와가지고 약간은 여러 가지 복합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랬고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지문은 만약에 시험에 나와. 근데 우리가 안 배웠던 그 10강 3번에 나와 있는 그 문장 하나가 이 사이에 딱 들어가. 그럼 개수로 찾기 문제가 되는 거지. 맞죠?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로 동반자로서 이게 좋다, 외로움을 달래준다 하는 그 지문이 만약에 나와. 10강 3번이. 근데 여기서 한 문장 툭 튀어나와. 그래도 개수로 찾기가 되는 거죠. 응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응용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하필 고맙게도 요 똑같은 소재에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뭐를 명심해라? While coaching our children to future success, we can't forget about the present. 명심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성공을 코칭하고 있는 동안 그러면은 여기서 코치는 당연히 지도하는 거겠죠. 지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무엇에 관해서? 현재에 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understanding how what you are doing today benefits you today and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 is essential part of the personal motivation. 자, 일단 여기 understanding이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how가 지금 여기 딱 나오면 방법을 이해하는 건데 무슨 방법요? 당신이 오늘 하고 있는 이것이 당신에게 오늘 이득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당신이 오늘 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늘 이득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not just somewhere. 그러니까 언제 어디선가 down the road is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오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때가 아닌 그러니까 not just somewhere down 하는 건 어느 때가 아닌 그 길은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일단 동사 체크할게요. 잠깐 내가 좀 버벅거리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때가 아닌 오늘, 어느 때가 아닌 바로 그 오늘에 이득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down the road라고 하게 되면은 down the road는 앞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어느 순간에, 즉 앞으로 오늘이 아닌 어느 순간, 아니 오늘이란다. 앞으로 다른 날이 아닌 어느 순간에, 오늘에 당신에게 이득을 준다라는 어떤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동기의 필수적인 부분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관용어구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떻게 이득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개인적인 동기의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때때로 seeing the big picture,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것은 isn't 충분하지 않습니다. 땡땡. 실제로는요, 그 big picture는, 큰 그림은 can sometimes be overwhelming 합니다. 압도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when writing the manuscript for this book, 이 책에 관련해서 뭔가 원고를 쓸 때 나는 spent many morning 합니다. 많은 아침을 미루는 데에 보낸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many a morning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결국은 many mornings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보통 many 다음에 a가 들어가게 되면 단수 명사를 써요. 근데 뜻은 많은이나 똑같아. 그래서 많은 아침을 미루는 데 보내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I could only see, 나는 오직 뭐만 보기 때문에 빅픽처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그 큰 그림, 즉 빅픽처는 나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The ability to break a goal down into manageable pieces is important to motivation. 자, 능력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인데요? 목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목표를 break down 하는 거예요. break down하고 해서 가능성 있는 조각들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동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뒷말 넘어가서 보면은 when I saw that, 내가 만약 보게 되었을 때 뭐를, 이게 왜 이렇게 커 근데. 자, 보게 되었을 때 뭐, 만약 내가 오직 매일 약간의 어떤 일을 한다라면 나는 결과적으로 나의 목표에 도달할 텐데, 뭐를 하는 목표?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끝내는 목표에 도달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또는 뭐를 알게 될 때요. 지금 여기에 프로젝트 옆에 콤마 들어간 게 when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콤마야. 뭐뭐 할 때.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색깔 좀 바꿔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내가요, 알게 되었을 때 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 안의 내용이 뭔데요? 다시 갈게요. 요 안에서 따로 놉니다. 또 내가 만약에 약간의 일을 매일 한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내 목표를 끝낼 텐데, 이런 말이에요. 도달할 텐데. 뭐에? 그 엄청난 목표를 끝내는 나의 목표에 도달할 텐데 라고 내가 알게 된다면, 이 말이야. 알겠죠? 이 sow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knew 또는 realize,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I was motivated, 나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to do a little bit every day, 약간의 어떤 일들을 하는 데에 동기부여를 받았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나 단어 1000개 외우겠어. 그럼 무작정 빅픽처는 1000개 외우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뭐 한 방에 1000개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계속 부담으로 적용되면 그게 결국 나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 그러면 오늘 10개, 내일 10개, 모레 10개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외우는 거는 까먹으니까 그렇다 치자. 단어 1000개를 쓰겠어, 이렇게 해보자. 그냥 단어 1000개를 내가 일주일 내로 쓰겠어 하면은 일주일 다가왔을 때 그냥 확 써버리게 되면 그 부담돼가지고 죽겠죠. 여러분 숙제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루에 몇 개, 하루에 몇 개, 하루에 몇 개 하면 나도 모르게 도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 began to enjoy the journey of writing. 나는 글쓰기의 여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을 때요? 내가요. How writing every day. 매일 글 쓰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어떻게 나에게 오늘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걸 알게 될 때 글쓰기의 여정을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라 not just at some time in the future. 미래의 언제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나는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be careful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Using the big picture as motivation. 그러니까 큰 그림을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데는 주의를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단어 1000개를 쓰겠어. 이거는 빅 픽처. 근데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막 크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구문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we can't forget about the present. 요거는 빈칸 예상으로 일단 잡을 건데요. 이게 원래 문제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빈칸이 원래 있었으면은 얘는 그냥 버리셔도 되고 그 외의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구문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눈여겨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 비록 콘서트를 듣는 사람들이 may experience 경험할 거라 할지라도 뭐를 a degree of arousal in common 하니까 어느 정도의 arousal 하는 말이 흥분 또는 각성이에요. 그 다음에 in common은 공통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흥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긴 하겠지만 콘서트장 가면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긴 하겠지만은 the way 방법은 방법인데 in which the music is presented 음악이 제시되어지는 방식은 makes possible 가능하게 만듭니다. 뭐를요? 엄청난 영역의 개인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대요. 개인적인 반응을. 그럼 여기서 개인적인 반응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보다도 can be expected 예상될 수 있는 것보다도 만약 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음악에 참여하는데 어떤 음악이다? which is familiar 뭔가 친숙한 거. 뭐에 친숙한 거? 그들에게 친숙한 거. 그럼 저기서 them은 지금 everyone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명사만 그냥 them으로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숙한 음악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상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개별적인 반응이 더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랑 같은 거라 그랬어? 다양한이니까 different 또는 various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인 하는 말은요. 각기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몇몇 연구들은요. indicates 보여줍니다. 설명해줍니다. 뭐를요? There is some measure of agreement 하죠. 어느 정도의 일치되는 어떤 측정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측정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와 뭐 사이에서? 청자들 사이에서. 무엇에 관해서? 감정적인 중요성. 특정한 음악 작품의 감정적인 중요성에 관해서는 청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정도의 일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말이에요. 이러한 일치는 오직 적용되어지는데 어디에? 가장 일반적인 그 작품의 특징에 적용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치가 있지만은 이게 그러한 일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에만 특정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콘서트장에 갔는데 만약에 발라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발라드 가사가 되게 슬퍼. 그러면은 슬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막 웃음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 자체나 멜로디 자체가 만약에 슬플 것 같으면 그거는 슬픈 내용이 맞으니까 그거는 보편적인 상황에서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심지어 가장 대중적인 상황에서도 또는 대중적인 어떤 행사에서도 I cannot be entirely sure. 저는 전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웃이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것을 느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런 건데요. 노래는 분명히 멜로디가 되게 신나, 좋아, 막 흔들고 막 난리 나야 돼. 근데 가사는 되게 슬퍼. 내 여자를 내 친구가 가져갔거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그래서 it is possible, though unlikely.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것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He is laughing at funerals. 장례식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nnotation. 그러니까 대관식에서 뭔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Feeling malice at weddings. 결혼식장에서 나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장례식은 슬픈 상황인데 누가 웃고 앉았어. 그 다음에 대관식이라 하는 것은 왕관이래 주는 건데 되게 엄숙한 분위기인데 그때 웃고 앉았어. 결혼식장에서 악감정 느끼고 있어. 이런 상황들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한 번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t the end of orchestral concert of music, which was no external references. 자, 관현악단, 음악의 관현악단 콘서트의 마지막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which is no external reference.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관련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신하는 것이 뭐를 확신해요? 다른 멤버들, 즉 청중 멤버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요 모두 다 열정적으로 박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I cannot be certain.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we are sharing the same experience.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수업이 끝났어. 자, 마치자. 이랬어. 그러면은 4명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즐거운 마음에 이 글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오늘 정말 수업 잘 들었습니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한편은 또 어떤 거 있어? 아싸 끝났다 하고 가는 수도 있잖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콘서트가 끝났어. 분명히 클래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클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를 와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와 음악 진짜 멋지다 대박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와 끝났다 빨리 집에 가자 넘어갔고 이거야 그냥. 그런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접근할 것 같으면은 뭐 똑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흥분도 하고 뭐 슬픔도 갖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 슬픔이라는 것조차도 똑같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지. 전부 다 뭐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슬픔도 아니고 어떤 슬픔이냐면 나이 든 사람 같은 옛날 노래 그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뭐 과거의 옛날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개별적인 반응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옛날 노래가 딱 나오면 밑에 댓글에 유명한 어록이 있어. 그리운 건 그때인가 그대인가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반응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고요.